네, 오늘의 정치원, 정치권 이슈 다뤄드리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원희룡 전 장관, 또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본격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2017년 탄핵 사태가 떠오른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이 최상면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했어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 출마 선언 때 예. 한동훈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그 저희 자체적인 이 특검을 하겠다, 특검안을 내겠다 이 발언이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논리가 기존에 저희가 했었던 논리, 즉 그 특검법,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어떤 부당성을 넘어서서 예. 그렇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한 발 더 진일보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당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 또는 다른 해석을 낳아서 한동훈 후보에게 굉장히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 한동훈 후보의 어떤 그 논리라든지 네.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는 또 이 보수층 국민과 당원께 다가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장관 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한 거 아니겠느냐. 한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정치력이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사에서 대통령 직행하고 당대표 직행하는 건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윤 대통령 한 분으로 끝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도 검사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저에게는 저희 당과 관련한 사건을 강하게 수사했던 그런 수사팀 소속이었던 분이 두 분이나 예.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런 식의 얘기로 보이고 예. 잘못 해석하면은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네. 그 비판 대상에 들어가는 거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고 네. 윤 대통령 경우와 한동훈 후보와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하시다가 사퇴하시고 약 2달 있다가 정치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당대표나 뭐 국회의원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대선 후보 돼서 오신 거고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장관을 중간에 거쳤고 그리고 저희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대선까지 보면은 그래도 정치 경력이 쌓인 상태에서 대선 도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맞는 비유라고 보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해석은 되는데 예. 이게 당심에 전당대회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윤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다들 물음표를 다르실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 그분은 이랬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네. 그분은 열애로 하고 얘기하자 하셨으니까 예. 이런 얘기보다 다른 쪽으로 이제 공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강성필 부위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권의 당권 주자 4명이 치열하게 이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모습인데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강, 2중, 1약 이 구도니까 그렇게 당연히 보시는 2등, 거군요. 3등, 4등은 1등을 공격을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 1등 전략은 지금의 상황에서 변수를 통제하고 네. 그다음에 리스크를 없애서 1위로 계속 가는 것이 전략일 것이고 예. 2등은 어떻게든 1등의 약한 고리를 공략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역전시키는 거. 예. 3등 같은 경우는 뭐 과감하게 뭐 연대설, 단일화 이런 구도가 아니면 넘어서기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전략을 취하는 건데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희룡 후보가 오랜만에 좀 전략을 제대로 취한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본인께서는 물론 검사 출신이긴 하시지만 예. 사실 원희룡 의원이 원희룡 후보가 검사했던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단체장도 하셨고 네. 그랬기 때문에 장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력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도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후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의 부재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울시 편입을 들고 나왔을 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목련꽃 피었는데 아. 지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 서울시 됐습니까? 안 그러네.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누가 제안을 했을 때 네. 본인이 정책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원희룡 후보가 잘 공략한 것 같고 네. 저희도 미국처럼 주지사가 대통령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단체장들이 작은 정부를 잘 운영을 해서 인정받아서 대선까지 나가는 그런 모델이 저희도 이제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동훈 원희룡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선언한 것을 두고 아주 나쁜 전당대회의 모습이다. 퇴행적인 여의도 사투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나 보죠? 계속 있었죠. 아, 그랬습니까? 지난해 있었던 저희 전당대회를 보면 김기현 대표 당선 되실 때 네. 최고위원도 같이 뽑았잖아요. 그 최고위원 후보들 여러 분 계셨는데 예. 중간부터는 다 나는 김기현 후보와 뜻을 같이 한다. 예. 뭐 이런 식의 암암리에 다 그 암암리에 했었던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원 당규에서 이게 위반되는지 따져본다고 하던데.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 예. 저희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네. 사람의 종류가 4개가 있는데요. 예예.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출마하신 분이 본인 선거운동은 당연히 하는데 예. 당대표 후보와 연관성이라든지 다른 후보와 연관성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느냐 거기까지는 네. 판단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2021년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와 겨뤘을 때입니다. 그때 당원의 마음은 여론조사 인기와 달랐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당시 득표율을 한번 따져봤거든요. 득표율을 보면요. 잠깐 보여주세요. 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득표율을 보니까 1위는 이준석 대표가 했어요. 43.8% 총 득표율을 말하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37.1%였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40.9, 이준석 대표가 37.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나경원 의원 주장에 따르면 2주 전 조사 때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크게 앞섰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원 투표 당심은 저렇게 다르게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실제로 저랬습니다. 아. 네. 저희가 6월 11일에 전당대회 있었는데 예, 예. 6월 6월 5일에 했던 여론조사 하나를 제가 보니까 예. 49.9 대 28.3. 49.9대. 예. 20 지지층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여론조사인데도 이준석 대표가 뭐 거의 50이고 예. 나경원 대표는 30이 안 된 조사도 있어요. 그랬군요. 예, 예, 예. 그런데 실제로는 당심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 봐야 예. 될 게 봐야 당원 될 게요? 구성입니다. 당시까지 저희 당의 책임 당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당원의 숫자는 한 4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런데 대선, 예. 22년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대선 경선 전부터 해서 급속하게 당원이 늘어서 아. 90만 명이 넘은 적도 있고 지금 지금 뭐 한 80만 명 정도 된다면서요. 됩니다. 그럼 한 2배 정도 됐다고 보고 예. 그런 급속하게 증가된 그 당원들, 예. 그 당원들의 분포는 어떤 분들이냐, 어떤 식으로 당원이 된 거냐 이렇게 네. 볼 때 예, 예. 기존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영향권에 있는 분이 아름아름해서 입당했던 그런 분들과는 많이 다르다. 아.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고 예, 예. 또 스스로 입당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본인의 판단하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분들이 많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21년도 전당대회가 아니라 작년 전당대회를 예를 들어야 합니다. 예, 그때 당원 투표 100%였죠. 100%였죠.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이 되느냐, 그래서 결선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예.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거기에 대답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당시에 여론조사는 당원 대상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여론조사에는 모른다, 뭐 결정 후보 없다 예.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시에 김기현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44 정도 나와요. 네. 거기에 모른다 없다 빼고 조금 더하고 하면 한 50 넘겠더라고요. 결론 52.93%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2021년도 당원과
2024년도 당원은 구성도 좀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인원도 크게 늘었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연대론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확실히 선긋기를 했어요. 두 사람의 속내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예. 원희룡 후보가 2등이고 예. 나경원 후보가 3등인 여론조사들이 돕니다. 예. 그렇게 되면 2등 후보는 대단히 유화적인 자세로 3등 후보에게 말을 하는 거고 예. 3등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예. 독자 노선 가겠다고 하는 예, 건데 예.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가 있을 정도로 예. 두 분의 지지율 합계가 50이 되느냐. 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일단 그 상황을 봐야 하는 거고 아직 뭐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두 분이 레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망나니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것은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를 연일 비판하는 속내가 결국 대선에서 경쟁자고 그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거 근데- 아니면 그런데 저렇게 공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니까요. 예. 너무 과하게 공격하면 또 반작용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까지만 공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게 예. 홍준표 시장님이 2017년도 저희 탄핵 직후 예. 그때 경남지사 하시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차출된 분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 당대표 하셨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수사팀에 속해 있던 그 수사팀에 의한 저희 당 분들의 수사를 직접 겪으셨고 예.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목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 아마도 다른 분들과는 차별화된 경험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 경험에 따른 기억에 의해서 예. 이렇게 공격이 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이 과반을 한동훈 전 장관이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과반을 넘지 못하면 2차 투표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나경원 의원이 좀 공세에 나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럼요. 저희가 봤을 때 최근에 뭐 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뭐 이런 모임에서도 어쨌든 간에 다른 후보들은 참석을 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당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예,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간에 저희도 뭐 저희 당에서 전당대회를 많이 치러보면은 네. 사실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영향력이 있는 모임이나 행사에는 후보들을 꼭 다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 후보가 오지 못하면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 조금 미심쩍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예. 대놓고 만나지 않겠다라고 예. 말씀하셨고 또 연이어서 이철우 지사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일정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한동훈 그 후보 정도가 오게 된다면 사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모습들이 한동훈 후보 혼자 고립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네. 이러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겐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아. 대세인데 동정론까지 얹혀진다고 하면 네네. 근데 1차 투표에서 선거가 끝날 수도 있다. 그 정도의 동정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약한 후보를 좀 밀어주고 싶은 그런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략을 달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나경원 의원에 있는 것 같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어떻게 개인적인데 보세요? 원희룡 후보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 나경원 후보에게 조금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후보를 정할 때 두 가지 네. 조건이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후보, 믿을 수 있는 후보.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나마 한동훈 후보를 제외하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네. 신뢰성에서 조금 담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 그 사이에 사실 나경원 후보가 친윤과 선을 많이 그었기 때문에 저는 안 되겠다. 아. 원희룡 후보로 돌아야겠다 예. 해서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고 예. 또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려지는 이용 전 의원이 예. 사실 대통령실에 입각을 한다. 아. 그다음에
혹은 문체부 차관으로 또 여러 설이 입각을 한다. 있었죠. 이런 하마평에 오르셨던 예. 분이 갑자기 원희룡 후보의 캠프에 갈 수도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마음이 원희룡 후보에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대표를 찾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좋게 표현을 해보면 생각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제3자의 특검을 제시했잖아요. 예. 여기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저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민주당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수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차적으로 이 제3자 특검을 민주당에 공을 던지면서 예. 시간을 벌었고 네. 시간이 벌어지는 이 가운데 공수처 수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민주당에서 특검을 발의하고 예. 거부권을 행사하신 다음에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예. 그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서 8명이 이탈을 하게 되면 예. 특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 8명이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이 3자의 방식 때문에 국민의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원구성에서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거에 비교를 하면 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그 제3자 특검안이 저는 상당히 영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요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이야기를 밝혔잖아요. 그 당시 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출사표 던지면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를 주목했었잖아요. 네. 수정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 이 정도 수위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예. 가당치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을 발의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맡긴다? 예. 이것은 저희가 불안한 거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의 흐름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야당 내에서도 그래 특검은 변협에서 예. 대법원장 말고 제3자 변협을 통해서라도 받자. 예. 특검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예. 한동훈 그 후보가 상당히 영리한 수를 내었고 오히려 원희룡 후보나 다른 후보들처럼 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는 건 정말 민심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대권 도전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도 위협적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의 아젠다를 가지고 좀 다투는 느낌인데 예.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대국민을 바라보고 내세운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게 차별하고 그게 1등 후보의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친윤 세력과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 대표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 한동훈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동훈 후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만나기 싫다고 해도 쿨하게 뭐 만나기 싫다면 뭐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는 거지. 만약에 한 표 한 표가 아쉽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예. 가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내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다요. 예. 조금 내밀한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평가, 주로 이제 재선 이상 중진급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분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차별에 대한 의견을 과연 낼 수 있느냐, 예. 그 여부로 정치적인 잠재력을 판단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꼭 호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예. 그만큼 중요한 의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예 그냥 자체 특검안을 내는 걸로 예.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오늘 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신문사 언론 인터뷰예요. 최상병 특검법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할 경우에 네. 이탈표가 없겠느냐, 네. 과연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미 두 분,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은 찬성하겠다는 의견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저희 8명밖에 여유분이 없는데 예. 그렇게 되면
또 내심의 자유가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결과는.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을 한다. 예. 그 상황을 가정하면 그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찬성할 수도 있는 분이 그 의견을 예. 보류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낼 수 있는 저희 자체 특검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네. 그것으로 전국을 이끌자.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하고도 민주당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그거는 또 예. 봐야 되겠지만 예. 어쨌든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예. 공약으로서 그것을 걸고 당대표가 됐으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뭐 발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통과는 민주당에 달려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이면택 의협회장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면택 의협회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면택 참고인, 네, 저 기억하세요? 네,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 그러셨죠? 답변하세요. 네. 왜 미친 여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의료계 빨리 좀 답해주세요. 예, 빨리 좀 답변해달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청문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약과더라고요.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했다가 고발당하셨고요.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았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답변 드리면 됩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일 부위원장님. 네.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면택 저 회장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아 간만에 여당과 야당의 생각을 일치할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났구나. 예, 그래서 예. 정말 보건복지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저분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예.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저분 의사 맞나? 그래서 우선 저희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예. 두 번째, 어떻게 회장이 됐나? 저런 분이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정 갈등이 지속된 건 아니었냐라는 예. 물음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용 면에서도 예. 저는 표현 면으로서 정말 실망스럽다. 그래서 빨리 저런 분은 좀 회장직을 빨리 내려놓아야지 의정 갈등이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은요?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저분 회장 되시기 전에 당선이신 분으로도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예. 굉장히 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국회에서도 저렇게 전혀 굴하지 않고 예.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꼭 저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국회에서도 저렇게 막말하고 예. 뭐 증인 불러다가 벌 세우듯이 하는 그런 장면을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 관행처럼 그런 게 굳어지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니까 차제에 저것은 좀 강력하게 문제 의식을 발동을 해서 예. 안 그러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작동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글쎄요, 네. 민주당에서는 특별히 예. 여기에 자꾸 참전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예. 의석수 많이 갖고 계신데 글쎄요, 정부에서 계속 의료계와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만약 민주당에서 강성필 부위원장 말씀대로 예. 의정 갈등을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뭐라도 의견을 좀 세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총선 때요. 예. 총선 전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은 사실 선거를 빌미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희가 자제했던 겁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의협 편을 들면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예. 또 정부 편을 들면 또 의협에 또 갈등을 느낄 수가 있고 하지만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할 때 예.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의원들이 그 비대위를 만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은? 예. 이제 이미 사실
1,500명 정도는 예.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다른 안을 협상을 해야 돼. 저희가 안을 예. 내놓는 것보다 이 정부와 이제 의사들 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사위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또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유치한 말싸움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게 유치한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에 정천희 위원장 제소를 했고 정천희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고발을 하기로 한 겁니까? 네, 뭐 정청래 위원장은 한다고 했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저는 유상범 의원이 예. 그 원칙을 따진다고 하면 절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에 들어오게 되면 네. 그 전날 어차피 전체회의가 있는 걸 알았으니 예. 민주당 간사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정청래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든지 그것도 싫다면 행정실에 연락을 해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면 민주당이 안 받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정청래 의원은 유상범 의원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서서 보니까 본인도 11건처럼 느껴지는 거고 정말로 유상범 의원은 본인은 몰랐대요? 정말로 유상범 의원을 얼굴을 몰랐다고 아,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가 원칙에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좀 아쉬웠던 모습이고 예. 저는 개인적인 철학으로 이 국회의원이 상대 진영의 국회의원에게는 존중을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 다 같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증인 같은 경우는 나와서 오만한 모습, 말대답, 말대꾸 이런 거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이 물어보는데 국민들 중에는 잘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모자란 분도 있기 때문에 예. 누가 물어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정중하게 말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국회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의를 좀 지켜야 된다. 그게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희석 의원님, 윤희석 대변인. 예. 정청래 의원이 유상범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네. 아예 유상범 의원 얼굴도 모른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해를 못해서 얼굴 모른다 하더라도 위원장이잖아요. 예. 저희가 처음 들어오면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 누군지는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의원밖에 못 들어와요. 예. 그럼 당연히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야죠. 모르는 얼굴이면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은 아닐 거고. 예. 그럼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는 게 맞죠. 누구세요라는 단어를 써서 예. 예.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아까 뭐 의협회장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정청래 위원장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예, 말은 예. 많은데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영상에 나오고 하는 게 정청래 의원 본인에게 절대 좋지 않은 거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다음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도 차기 지도부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 막이 올랐습니다. 또 대명, 어대명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 연임해서 우리 당을 때로는 강하게 또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면은 약간 중도로 이재명 대표가 좀 외연 확대를 위해서 옮겨갈 그런 여유를 가질 것이다 해서 저는 접었어요. 그래서 복덕방에다 제 사무실을 내놔버렸어요. 하나 좀 추천하신다면 누구 하시겠습니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추천할 사람 없어요. 찬반 투표처럼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도 뭐 보기에 괜찮겠습니까? 민주당에 허경영이 없어요. 허경영 후보는 그냥 나오고 보잖아요. 네, 민주당에는 허경영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출마하겠다는 후보가 이인영 의원이 검토한다는 얘기는 들렸고요. 네. 예. 근데 뭐 민주당에 허경영 같은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근에 많은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호남 정치가 사실 민주당의 중심인데 호남 정치인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도 그래서 현역들이 많이 낙선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뭐 박지원 의원께서 저렇게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저는 최소한 3선 정도 이상 됐으면 네. 중앙 정치에서 한번 뜻을 펼쳐야 된다.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낙향해서 예. 고향 예. 가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뭐 강원도 대표 1명,
뭐 하다못해 제비뽑기라도 해서 강원도, 충청도, 전남, 광주에서 저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예.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도 안 이인영 나와요. 의원 사무실에 강성 지지층의 항의도 빗발친다라고 하던데. 아니 어차피 3선 국회의원 돼서 중앙정치에서 뜻 못 펼치면 고향 갈 건데 예. 아니 뭐 개혁의 딸들이 조금 전화 좀 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 아니 이재명 대표도 그 문재인 대통령과 아니면 뭐 친노의 어떤 후보들과 겨뤄서 예. 그래서 인지도도 쌓고 대중정치인 돼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굳이 나오면 꼭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뭐 70년대 뭐 이탄희 전 의원 같은 분도 좀 나와서 예. 조금 당이 흥행이 좀 돼야지 예. 이렇게 추대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170여 명이죠. 맞습니다. 예,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예. 사실 물밑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개혁의 딸들이 예. 나한테 또 혼날까봐 아. 또 주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전당대회 8월 18일로 확정됐잖아요. 네. 자, 어떻게 그럼 당대표 후보의 도전자가 없다면 네. 네, 이재명 대표 외에 그럼 어떻게 뽑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뭐 7월 10일부터 뭐 제주도로 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일정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순회 일정이 네, 있고요. 나와서 뭐 8월 18일 날 이제 올림픽 과거 경기장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 원샷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굴욕이 있는데 예. 하지만 이제 최고위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변을 또 들어봐야 되고 또 다른 후보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쓴 책이 서점가에서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라는 지지층의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해요. 네.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그 나경원 후보로부터 와닿는 말이 정치인하고 연예인 걱정하는 것처럼 허무한 게 없다. 예, 예. 아니 뭐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지자들이 네. 정치인들이 이렇게 검은 돈이나 검은 거래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출판한 책을 사주는 것은 저는 예. 그건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야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책은 사주는 것이 저는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네. 뭐 원만하게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은 많은 후보가 좀 나와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3선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이야기 하는 의원들 거의 없어요. 예.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3선 이상 민주당의 3선 이상만 해도 한 5, 60명 되실 텐데요. 예. 못 나올 겁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3명 나왔다가 한 예. 분 중간에 그만두시고 2명 나와서 2등 하신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박용진 의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22.23% 정도 얻었어요. 그래도 예. 2등입니다. 명색이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는데 공천 안 주려고 4번이나 시도를 해서 결국 공천 안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 이재명 예. 대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박용진도 공천 받는 당을 만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 근데 박용진도 공천 받을 수 없는 당을 만들어서 지금 연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지금 전당대회 나와서 이재명 대표랑 겨루겠나요? 저는 그럴 분 없다고 봅니다. 예. 김혜영 씨가 6년 전에 쓴 책이 서점가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주의 퇴행이죠. 뭐 재정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대표 그 배우자 그 재판 받을 때 보면 예. 뭐 극렬 지지층 그런 분들 나와서 뭐 차 세차해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인과 연예인이 같이 비교되는 이 상황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치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